어쨌든 오늘 내가 이제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던 곳은 세 군데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 블루보틀이야. 뭐, 블루보틀은 워낙 유명하지, 이제는. 근데 이 블루보틀을 갖고 온 이유는 나카사카조라는 건축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렴한 재료들을 정말 잘 쓰는 건축가로 유명하고, 인테리어, 특히 도쿄, 일본에 있는 블루보틀의 경우에는 거의 이 사람이 전담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 특히나 나카메구로에 있는 블루보틀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요 맞은편에 이 사람 사무실이 있어. 근데 이 음, 건물을 보고 나서 여기는 꼭 카페를 해야 된다라고 블루보틀이 엄청나게 어필을 했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곳인데, 여기가 나카사카조 사무실이야. 스키메타라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노출 콘크리트 해놓고 포인트만 잘 살려서 만드는 곳이야. 이 포인트는 내가 느끼기에는 카운터였어. 근데 이 카운터만 음, 힘을 주고 블루보틀이 갖고 있는 그 바리스타라는 느낌, 스타벅스랑은 차별된 좀 그런 낮은 카운터를 보여주고, 뒤에는 아까 봤었던 넓은 홀 공간, 그리고 맨 끝에는 그 콩 볶는 데 로스터리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되게 난 재밌게 잘 된 리노베이션 된 카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난 여기가 너무 좋았거든. 여기는 코넬이라는 카페인데, 넨도, 그 일본에서 디자인, 상품,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을 아우르는 회사지, 오피스인데, 그 사무실이 이 위에 있을 거야, 이 건물 위에. 여기는 아카사카라는 곳인데, 그 앞에 아카사카 정원이 있어. 정원이 잘 보이는 곳에 이 코넬 카페를 만들었는데, 대충 봐도 뭔가 자연이 막 들어오지. 자연이 엄청나게 들어와. 의 카운터 공간이, 이제 요 공간의 왼쪽은 카운터고 오른쪽은 다른 자연 공간인데, 요 자연을 이 카페 공간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리플렉션 된 재료들을 정말 잘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나무 재료를 쓰는데, 이제 그런 유리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의 상판 아니면 천정을 다 리플렉션을 갖고 오니까 이 자연이 카페 속으로 뭔가 흡수되는 느낌? 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확실히 진짜 센스 있게 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를 사서 여기서 마셔도 되고, 여기서 한 계층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요 공간. 근데 여기 앞이 아카사카 그 정원이야. 아카사카 정원의 경우에는 황궁 옆에 있는 정원으로 천황이 나들이 할 때 자주 가는 정원인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건물이고, 요 건물이 내가 알기로 단계 켄조가 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되게 둔탁한 그냥 이렇게 건물인데, 거기에 지금 낸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층은 거대한 돌이 막 이렇게 로비에 전시가 돼 있는데, 거기 2층에 올라오면 방금 아까 보여준 카페가 있고, 여기 3층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이런 유리판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이런 리플렉팅이 돼서 자연을 끌고 오는 디자인을 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 이 카페를 보여주고 싶었던 곳은, 이유는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카페다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왜냐면 도심에서는 우리가 항상 건물 속에 이렇게 치여 있고, 그 앞에는 자동차가 있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이런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까 지금까지 잔디 아빠가 보여줬던 도시 외곽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도심지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카페지 않았나 싶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갖고 온 건 여기입니다. 저희 학교 카페입니다. 네, 와세다 카페인데, 이거 후리아 교수님, 저희 교수님이 디자인한 카페예요. 건물을 봤을 때는 사실 방금 봤었던 카페들, 뭐 잔디 아빠가 보여준 카페들에 비해서는 되게 규모도 작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한 40회배, 30회배 테이블이 이 음, 안에 있는 이 바형 테이블밖에 없고, 이 외부는 사실 학교 캠퍼스예요. 캠퍼스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학교가 뒤에 있고 학교 앞에 벽에다가 이렇게 만든 카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괜찮고 뭐 그런 카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카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 학교의 담벼락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음, 담벼락이 있고 뒤에는 나무가 네 그루 있고, 이게 원래 학교의 담벼락이었는데, 이제 이 짜투리 공간에 카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건축가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카페를 만들 수 있는가를 정말 잘 보여줬었던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네 그루의 나무는 보존을 하고 그 나무가 있는 상태의 카페를 정말 콤팩트한 공간에 집어넣은 카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지붕의 제스처라든지 이렇게 뭔가 반을 잘라 놓는다든지, 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나무에 연결되는 뭐 나무 데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슬릿한 요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바깥 사람들을 이렇게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우리가 학교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학교와 도시와의 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카페 아닌가 싶어서 정말 여기를 많이 갔고, 정말 도쿄에 살면서, 그래, 이런 게 진짜 건축가가 제대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만든 카페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너무 좋아했었던, 장소여서 좀 공유를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 음. 가져온 도쿄의 좀 카페 사례는 요 정도고, 사실 재밌는 건 그거지. 우리가 이런 카페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커피에 대한 이야기, 커피 맛이 좋았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이렇게 건축 얘기만 하는 게, 난 좋아. 어, 이 카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로 총평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권정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카페에 대해 얘기를 하면 커피 맛이라든가 뭐 빵의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텐데 뭐 우리가 건축가라서 건축 쪽으로 얘기가 치중된 걸 수도 있지만 이 카페들을 다녀봤을 때 글쎄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커피의 특징이라든가 그 안에서 파는 상품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간이 기억되기보다는 분위기라든가 인스타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것 같아. 이제 그게 또 커피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카페라는 용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커피의 특징이라든가 본인들의 이제 상품의 특징을 잘 살리는 공간들을 또 찾아보면 또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어. 근데 음, 일본은 그런 문화가 더 강하게 잡혀 있지 않나? 나 예전에 그 책에서 일본 건축가가 쓴 카페 공간학이라는 책을 봤는데 음, 굉장히 다양한 트라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약재상 같은 느낌의 맞아. 로스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료코가 그때 갔었지. 마메야? 커피 만들어, 맘에야. 내가 느꼈을 음, 때 물론 건쟁이가 더 잘 알겠지만 건쟁이는 이제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더 녹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갑자기 방문했을 때 나의 느낀 점은 뭐였냐면 그 카페 마미아가 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음, 원두 종류도 되게 많고 그쪽에서 큐레이팅 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공간을 만드느냐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마미아를 갔는데 사실 나는 내가 느낀 점은 마메야만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마메야를 보니까 그 마메야가 되게 특이했던 거지. 일본에 있는 커피는 워낙에 원두 자체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음, 있는 문화 같았어. 꼭 커피뿐만 아니라 하긴, 쌀의 도정 방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맞아. 것들을 펼쳐놓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그 문화가 있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음, 다만 한국에서는 그거를 쏙 빼고 카페 맘에야만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 그런 식으로 큐레이팅을 해. 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에서 내가 느낀 점은 맘에야가 그렇게 독특하지 않았다? 라는 음. 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어.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이제 료코랑 그때 봤을 때 나카메구로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도 역앞에 그런 콩을 볶아주는 곳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우리가 마시고 싶은 그 커피의 맛에 따라서 콩을 사는 건데 그런 곳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마메야는 조금 더 뭔가 브랜딩? 다른 곳은 뭔가 커피를 진열해 놓는 느낌이라면 마메야의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너의 음, 맛을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재료를 넣어서 약간 진짜 약재상처럼 약국에 음, 가서 약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줄게. 라는 개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 브랜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요커가 같이 작업했었던 그 카페가 이제 그 카페 대표님의 남편분이 내 전 직장의 이제 소장님이었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 프롬 그 H. 그러면 이제 그 음, 카페의 컨셉이 이제 많은
다양한 원두들을 이렇게 큐레이팅해서 나한테 맞는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컨셉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한테는 처음 보는 컨셉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었고 실제로 음, 그래서 굉장히 영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음.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고 시작이 되겠지. 음. 나의 경우에 오늘 이제 카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잔디아빠 갖고 온 거 보면서 느낀 총평은 첫 번째, 몰라, 잔디아빠의 시퀀스 시작이 자동차였었기 음, 때문에 이미지가 다 주차장에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차 우선주의, 맞아. 자동차가 너무나도 중심이 돼 있다라는 게 많이 음, 느껴졌어.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본 특히 도쿄에서의 생활권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 안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음, 주차장 맞아. 우선이 되는 카페는 많지는 않거든. 정말 도시 외곽 지역에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미술관과 연계된 카페의 경우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차장을 다 숲속에 숨긴다는 거. 정말 그 입구 엔트런스 쪽에서 차를 볼 수 절대 없게 얘네들이 설계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자동차 친화적인 건물 성향이 건축 디자인에 많이 나타나는구나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예, 그런 부분들을 그, 나중에 한국에서 건축할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는 고민. 네. 그거는 근데 요번에 잔디 아빠가 준비해온 아카이브 자체가 그렇게 어떤 도시 중간에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음, 약간 목적지에 지나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약간 목적지 그다음에 어떤 경관을 갖다가 바라보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갖고 지어진 그런 카페들 위주여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음, 대림 창고만 네. 하더라도 아까 보여준 블루버틀의 느낌하고 공간적인 느낌은 다를 수 있고 건축적인 성향 다를 수 있겠지만 대림 창고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다만 요번에 준비한 전자빠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인테리어적인 성향이나 어떤 공간 안을 갖다 꾸민 카페라기보다는 전체 건물까지 카페인 공간을 케이스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걸로 보여진 것 같아. 근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음, 뭐 음, 뮤지엄 산의 경우에도 음, 그 들어가는 로비 앞에 음, 음, 주차장을 해놓는데 어쨌든 디자인이 음, 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거기는. 음,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로서 그 정도의 우리가 건축적인 디자인 어프로치는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가 맞아. 사실 필요하다면. 이 사례들은 일부러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맞고 음, 일부러 외곽에 크게 지어놓고 주차장이 불편하면 음, 불편하면 안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원장님 말대로 진짜 조금은 더 그런 부분까지 디자인의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음, 생각을 했고, 사실 음, 이런 카페들이 이렇게 편하게 매번 갈 수는 없어. 음, 나 여기 한번 가봤다 정도 경험으로서 한번 해보는 거지. 진짜 편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좀 내 시간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카페는 오히려 좀 더 작고 가까이 있고 아담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나 같아도 그런 카페를 더 선호하고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카페 사업의 양상이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음, 이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음, 없지만 음. 음. 앞으로 진짜 우리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대하게 됐을 때 어떤 면에서 좀 개선하거나 혹은 좀 더 나만의 그 개성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 잔디 아빠가 그 서론에서 처음 꺼냈었던 왜 건축가들이 이 카페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축을 발현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난 그거였던 것 같아. 수요? 확실히 카페에 대한 수요,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건축가, 디자이너들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일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일본에도 카페는 많아. 하지만 일본에서의 카페는 되게 오래된 건물에 그냥 가구만 몇 개 때려 음, 넣어가지고 오픈을 하는 카페들도 많고 그런 되게 올드한 코지한 그런 카페들을 하는 사람도 많고 방금 보여줬던 나카사카조 같은 되게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건축가가 카페에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건축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많이 표현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카페에다가 막 몰려가지고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지만 한국에서의 건축 양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택에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 아파트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주택은 우리가 아는 유명 한국 건축가 분들이 다 하시고, 그래서 좀 젊은 건축가들은 그나마 카페를 오픈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실험적인 건축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많이 더 느낀 것 같아. 추가를 하고 음, 싶은 얘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뭔가를 푸시하고 싶어도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그쵸, 그쵸. 공간이니까 맞아요. 음, 그게 몰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건축가한테 좀 자율성이 좀 주어지게 되는데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축가들이 카페들을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같고 같아요. 네. 좋아하는 것 예, 같고 갤러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갤러리라는 스페이스도 즐길 수 있는 공간보다는 예술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성향이 또 다른 것 같고 작은 공간으로서 건축가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음. 카페가 건축가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같아요. 나는 아직 카페를 서울에서만 많이 가보고 외곽 카페를 많이 안 가봤는데 이번에 잔디 아빠가 외곽 그 대형 카페들을 많이 보여줘서 너무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음, 서울에서 느꼈던 거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확실히 나는 건축을 본다기보다는 나도 지금 이제 건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또 외곽을 안 가고 서울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 한국은 놀이 문화의 꽃도 카페 투어지만 브랜딩의 꽃도 음. 커피였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리고 요즘 음, 또 브랜딩하고 공간 브랜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브랜딩 우리가 막 책은 다 읽고 있는 것 같아, 류코가. 한국에 어, 있는 브랜딩 책 다 읽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열심히 음, 공부하고 있대. 음, 근데 우리가 요즘 막 다 공간을 가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커피를 마셔도 그렇고 다 사진을 찍잖아. 근데 공간도 사진으로 남고 음식도 플레이팅 어떻게 했는지 사진으로 다 남을 수 있는데 커피는 사진으로 이게 어떤 커피인지 되게 표현이 안 되는 음, 음식이잖아. 음, 그냥 검정색 물이고 다 똑같은 거야, 사진으로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브랜딩이 그렇게 제각각이고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카페가. 뭐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공간 경험도 그렇고 그런 그래픽도 그렇고 그런 모든 꽃이 카페에서 피우는 느낌이었거든. 이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른 커피랑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차별적으로 보여질까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그런 시각적인 거, 그래픽적인 거, 공간 브랜딩에 대한 것만 봤는데 이번에 잔디 아빠 덕에 그 건축 자체를 볼 수 있는 거 사실 그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 디자인은 요즘 카페에서 느끼는 건데 되게 단편적인 공간이란 말이야. 정말 음. 여기 요만큼 딱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그다음 여기 인스타그램업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시퀀스라기보다는 그냥 이 씬 다음 씬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잔디 오빠가 건축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그 공간 그러니까 브랜드 경험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음, 좋았었어. 하나 아쉬운 거는 또 계속 이제 셋 디자인 측면에서 또 보자면 그 식재에 대한 이야기가 꽃, 그 음,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나도 음, 한국에서 제일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 사실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맞아, 그런 어떤 플랜트를 놓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다르게 연출되고 어떤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트를 놔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 사실 어떤 공간을 가도 열대식물밖에 없는 거야. 한국 카페에서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빛을 안 받아도 자랄 수 있는 식물, 관리가 쉬운 식물, 물만 주면 되는 식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열대지만 가끔 나는 이게 좀 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뭐 예를 들면 다 투스칸 막 이탈리안 이렇게 해놨지만 식물은 열대 식물이야. 이러니까 너무 이 공간과 식물이 이질적으로 음,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그러네. 많았었어. 그 카페 경험을 함에 있어서. 음.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페가 정말 우리나라 문화다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발달된 산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섬세하게 보완되면은 정말 더 완성도 있는 공간이 되겠다. 그런 연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공감하는 게 이번에 다이칸야마 역 앞에 대대적으로 지금 건물들이 좀 바뀌어서 거기 쿠마겐코가 디자인을 했거든. 건물은 난 솔직히 별로였어. 이번에 쿠마가 디자인한 게. 근데 거기에 통로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길을 이번에 식재 디자인을 정말 잘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기분이. 그래서 와, 여기는 식재가 다 살렸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금 요코가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공감. 일반인들은 어디를 더 좋아할까? 우리가 좋다고 얘기했던 저 아까 바하리아나 마지막에 콘크리트 월처럼 뭔가 건축적인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를 좋아할까? 아니면 여기 디오름처럼 단편적으로 예쁜 공간들이 있는 진짜 사진 찍으면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사진들이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젊은이들은 아닐까? 이런 것을 아니면 좋아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일반 어, 사람들은 어. 오히려 이런 데서 더 감흥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을 좋아할 것 같고 좀 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이 바라보이는 넓은 창이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좋아하실 것 같고 하지만 또 아니면 계단이 커피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데. 싫어하실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죠. 거기에 음, 추가적으로 커피 맛이 하겠죠. 근데 또 음, 커피 맛도 음, 이제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산미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음, 많고 맞아요. 독일에서는 사실 이런 카페를 찾아볼 수 없거든. 이렇게 대형 카페 차 타고 가서 세워서 경치를 음, 바라보면서 커피를 먹는 곳이 제 기억에는 지금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 곳을 있는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요코 언니 말대로 한국의 문화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만약에 하노버에서 커피 카페를 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커피가 맛있는 곳을 가요. 음, 로스터리 돼 있고 커피 맛있고 거기 이제 거기 가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이곳이 곧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형 카페나 어쨌든 한국에 있는 카페들을 보면서 진짜 좀 굉장히 다양한 그 건축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독일은 정말 그런 데서는 조금 삭막하다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된 곳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갤러리? 갤러리도 좀 대형 갤러리? 이름 있는 갤러리만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없는 거. 도서관? 네, 그 정도뿐이지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소비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대표 카페 문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나의 뭐 무슨 상품이나 관광 상품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고유 문화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 마지막에 그리고 그 네임리스의 그 콘크리트 워 그거는 정말 저도 꼭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외노자는 그러면 그래서 커피 어디서 마셔? 전 하노버에서? 집에서 주로 어, 마시고, 음, 집에 이제 핸드드립 하는 거랑, 음,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핸드드립 하는 거랑 뭐 모카포트랑 뭐 이런 거 사놓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하노버에서는 커피 제일 맛있는 데가 있어요. 24그라드라고 해갖고,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팔아요. 그리고 음. 거기 가면 이제 커피 그 핸드드립 하는 것도 다른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에 자기가 고를 수도 있고, 요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는 편인데, 작아요. 되게 작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고기를 가는 편이죠. 카페를 디자인하고 커피의 맛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카페를 이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커피는 거의 비는 정말 양질의 바로 로스팅된 커피를 음. 거의 공급받기 때문에 무료로 음, 거의 집에서 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카페를 했었어가지고 음, 음, 잠깐. 그래서 저도 한국 가면 그 엄마가 이제 직접 로스팅한 카페를 받아오거든요.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개인이 로스팅할 수 있게 해게끔 해서 그린빈을 갖다가 직접 로스팅하는 문화도 많이 이미 디벨롭이 돼 있다고 음. 네네, 들었거든요. 많이 네, 해먹어요. 아니, 네, 저희도, 사무실에서도 어떤 애가 이렇게 콩 볶아가지고 지가 갈아가지고 이거 음, 내려 네, 먹으라고 해놓는 친구들도 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카페 디자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 약간 그 주시면 여행을 하다 네. 보면 느낀 네. 건데 이 카페 이 요번에 보여준 케이스 스터디 느낌이 약간 그 유럽의 와이너리를 견학하는 음.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한 것 음. 같아요. 맞아요. 물론 어둡지 이게 않아요, 와인? 그 와이너리도 가면은 이제 와인을 거기서 거기는 이제 와인을 직접 생산을 하는 곳이지만 여기는 좀 약간 그 다음 프로세스 과정이긴 하죠. 저희 뭐 논밭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로스터리하고 베이커리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뭐 어떤 생산적인 그런 공장이 있는 곳에 같이 음. 건축물로 디자인된 공간에 저희가 이제 와이너리를 가다 보면은 요즘에 건축가들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와이너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호텔, 와이너들이 호텔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미슐랭 호텔 레스토랑까지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좋은 와이너리는 절대 그런 걸 안 한다. 이제 세컨 티어에서나 그런 걸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본 느낌이. 커피를 좋아함과 동시에 좀 더 특색 있는 곳을 갖다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거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마켓이 우리나라에 이미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잔디 아빠가 네, 한국 카페, 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카페들을 소개해 줬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카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편 녹음이 이제 12월 말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딱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봅시다. 네, 약간 오늘 지금 저희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 다들 그런 것 같아. 이제 벌써 2023년이 이제 끝이 났는데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좀 기억에 남았던 사건 아니면 사례들과 저희가 2024년에 각자 조금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